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시 개묘년 갑인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되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말하죠. 물성으로 봤을 때는 쇠를 말하고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그러한 기운이 됩니다. 가을에, 봄은 여러분 따뜻하죠. 여름 너무 뜨겁고요. 겨울은 너무 춥죠. 가을은 서늘한 것이 조금은 약간 그 서늘함에 소름이 약간 돋을 정도의 그런 시원함을 느껴질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숙살지기고 이 금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뭐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거나 신월이나 유월 같은 경우가 되면 뭐 결실을 맺을 시절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금의 숙살 기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쇠의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면서 숙살지기죠. 오행이 되면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금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질을 달리 보게 되는데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완철금, 완악하다라, 거칠고 투박하고 강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완철금이고요. 우리가 쉽게는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것 순수한 그 다음에 원철이라고 해서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철광석 같은 거를 경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을 말하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기 때문에 그냥은 우리가 쓸 수 없죠.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의 용도 쓰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석이나 주옥이 과 같다라고 했죠. 여러분 반지, 귀걸이, 이런 예물시계 등등등 모두 신금으로 보죠. 따지고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강철, 무쇠, 원철 같은 그런 재료였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석, 주옥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얘네는 신금은 이미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은 반지, 보석을 잘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잘 닦고 광채가 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쓰지만 신금은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준다 또는 세진, 티끌, 씻을 세자에다가 티끌 진짜죠. 세진, 티끌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여러분은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원철과 같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신금은 보석과 주옥과 같은 기물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금이라든가 내일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신강하면 당연히 경금은 화를 치용하고 경금 신약하면 토로서 생조해 줄 수 있죠. 토생금 또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경금이나 신금은 일간이 약했을 때 다른 것들 뭐 목이라 갑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임수개수는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할 때는 비견겁제로서 돕는 것을 좋아하고 인성이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견겁제가 없을 때는 인성이 토로서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만약에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면 비견겁제를 우선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뭐냐면 토로서 생해 주게 되면 금을 갖다가 오금 더럽히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또 오히려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 내일 신금은 마찬가지겠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토로서 생조해 준 것, 특히 건토인 무토라든가 이런 걸로 생조해 주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지는 다른 지지, 연지, 일지, 시지와는 다르게 월지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 월령이, 그래서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월령, 월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쇠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묘진월은 따뜻하죠. 사오묘월은 너무 뜨겁습니다. 신유술월은 서늘하니 좋고요. 해자축월은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열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자,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 목이 왕하면 화도 같이 왕해지고 수는 약해지고 금은 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사오월은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금이 약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수가 약해질 것이고, 화가 왕하면 토가 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령에 따라서 어떤 오행이 왕해지고 어떤 오행이 약해지냐는 바로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월지를 기준으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절기? 인월은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개념은 입춘에 있다. 입춘은 어떤 개념? 그렇죠. 연과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해자축의 북방에서 인묘진의 동방이죠. 동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이 된다. 추운 한기가 있는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인묘진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 목왕절이 되겠죠.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니 목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니 목이 왕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목의 세지가 되니 이때부터는 목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오행으로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토가 왕한 계절 진술축 미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고, 제가 무토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생하는 것들이 바로 이 진술, 충미, 월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인월이기 때문에 목왕절이고, 목이 왕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니까 화는 같이 왕해지는 것이고, 목은 토를 극하게 됐죠. 목극토하니까 토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은 어떨까요? 오늘 일간 경금, 내일 일간 신금인데 금이 인해서 생하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니 금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원래 금이 목을 극하죠. 극목하는 관계가 되죠. 금 입장에서 목은 뭐예요? 저거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 목 입장에서 금은 관성이 되는 것인데, 인월에 목이 왕할 때 금이 약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오히려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다 금결이 돼서 목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더욱더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고양이와 쥐가 있잖아요. 쥐. 원래 고양이가 쥐를 극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갖고 놀기도 하지만, 고양이 한 마리에 쥐가 수백 마리다.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극목하지만 목이 왕하면 금다목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 한 마리에 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인목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니, 아까 말했던 약한 일간을 갖다가 뭘 해줘야 되죠?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인데 이때는 반드시 습토로서 생조를 해줘야지 생조가 되는 것이지 건토로서는 생조가 되지 않는다. 건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무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술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미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다시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쓰셨으면 쓰시고요. 뭐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토가 있으면 습토가 있죠. 천간으로 기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진토, 그 다음에 축토가 또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건토인 무토, 술토, 미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습토인 기토, 진토, 축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 토로 생한다고 하면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진토, 축토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것은 경신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로 신유금에 경금일간이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유금에 뿌리로서 일간이 튼튼하면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저 재성을 오로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경금이 기토의 생을 받거나 진축토의 생을 받거나 신유금에 뿌리를 얻어서 일간 경금이 생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다시 원론으로 들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경금을 용도 쓰임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은 부관인 귀를 얻을 수 있는데 인월의 정화가 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제 관을 못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와 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 제일 먼저 일간, 두 번째 월령,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인 경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양대 양이 성립이 되는데 금이 극하죠. 목을 극하는 관계. 내가 적이 월지에 있는 목을 극하니까 아극자라고 합니다. 극하자는 관성인 것이고요. 아극자는 뭐예요? 내가 관리하는 재성이 되는 것인데,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 정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이 되면 정재라고 하고요.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편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양금이 양목을 봐서 편재 격이 되는데, 인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 금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 재다 신약이 되죠. 신약 제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금결,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많게 되면 금이 오히려 더 문드러져서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혹여라도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여기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경금인 양금이 양화인 병화를 보면 편관이 되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재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살태왕이라고 보게 돼. 재다신약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재살태왕이 되겠죠. 반드시 경금의 뿌리를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국세가 되는데,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인의 본기인 이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편재격에 재다신약한 사주, 모광금결할 수 있는 사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지에 다시 정제인 묘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분들도 뭐라고 본다? 정편재 혼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재다신약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다시 생하게 되니 나의 기운을 얘가 훔쳐가서, 안 그래도 약한 일간의 기운을 훔쳐가서 재성을 생해주게 되니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을 되지 않죠. 내가 뭔가를 하면 재성을 생해서 내가 빚을 지게 된다.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된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돈을 내가 내게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한데 더욱더 삶이 더욱 궁핍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면 상관이 없지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가 되면 일간은 재성으로 인해서, 상관으로 인해서 살 수가
아주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봤습니다. 경금이 신의 뿌리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충이 되죠. 인신충이 됩니다. 인신상충이 되죠. 충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인목도 물론 깨지게 되지만 이 신금도 깨지게 됩니다. 자, 이 신금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걸 충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떨어지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충이 되는 것이고, 원격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이 이렇게 원국에 되어 있으면 이 초년운이 별로 좋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충을 보완을 하거나, 어차피 인신충에서 신금도 손상을 받게 되니 다시 생시에서 금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하고 신이 이렇게 있으면 신자수국하죠. 신자진 수국이지만 진자가 없다 하더라도 신자 반합이 됩니다. 반합. 그래서 이거는 충중봉합이 되죠. 하지만 금이 신자 합해서 수로 하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입지가 조금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거는 일단 충을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조후하는, 금수가 이렇게 인월에 왕해지게 되면 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한기가 발생하는 것이니 병화가 투출돼서 조후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정화가 없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겠고요. 제 아무리 병화가 좋다 하더라도, 조후해서 좋다 하더라도 경금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게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것이 충중봉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 역시 병화가 경금 옆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단 인신충은 된다 하더라도 정화가 축에 생을 받고요. 축은 통근도 가능합니다.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버리는 문제가 되겠고, 자칫 상관이 경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신축의 뿌리를 뒀다. 물론 충은 구제가 안 됐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자부충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나 금 하나에 목이 왕해서 목다금결이 되죠. 목다금결이 되는 구조고, 무토는 일간 경금을 생할 수 없으니 무정한 편인이 있어서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자칫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경진시가 되면 이거 같은 경우 신진합으로 인신충을 구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토를 얻어서 경금이 뿌리를 얻고 경금이 다시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이 그닥 약하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임오시 가 되면 오화를 받습니다. 화를 용신으로서 화를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야 하는데 인신충돼서 경금이 약해져 있고요. 임수가 투출해서 화를 갖다 억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 없이 금수운으로 가는 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화가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신충이 됐지만 다시 금을 얻었죠. 이런 경우에도 수운 가기보다는 화운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병술 이런 것도, 병술 같은 경우에는 술토를 얻었습니다. 물론 통금 가능하지만 이 술토는 경금을 생하기는 어렵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금을 갖다가 극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 역시 병자 병술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행복한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